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자식들에게는 무엇을 물려주고 나를 알았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기억으로 남게 될까요? 살면서 문득 이런 고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18년이라는 지독한 유배 생활을 견디고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온 정약용 선생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고향에 돌아온 정약용은 과연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했을까요? 죽음조차 하나의 예술로 승화시킨 다산의 마지막 인생 수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반갑습니다. 역사의 숨은 지혜를 찾아드리는 역사의 인물, 여긴입니다. 1818년 가을, 정약용은 마침내 그토록 그리던 고향 마제로 돌아옵니다. 사실 조선의 유배는 현대의 징역형과 달라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무기한 형벌이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으면 죽어서도 돌아오지 못하는 기약 없는 길이었죠. 하지만 선생의 학문을 아껴주던 제자들과 신하들의 간절한 상소가 이어졌고 마침내 18년 만에 특별 사면이라는 기적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떠날 때 40살의 당당한 중년이었던 정약용은 어느덧 57의 백발 노인이 되어 다시 고향집 대문을 열었습니다. 그토록 그리던 마제의 흙을 다시 밟았을 때의 그 기분, 여러분은 상상이 가시나요? 다시 정치를 해서 세상을 바꿔보고 싶은 마음도 들 법했지만 정약용은 중앙정치로 돌아가는 대신 아주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바로 자신의 집 이름을 여유당이라 부르기로 한 겁니다. 겨울의 시내를 건너듯 신중하고 사방의 이웃을 두려워하듯 경계하라. 노자가 말한 이 문구에서 따온 이름처럼 그는 권력을 탐하는 대신 자신을 끊임없이 살피는 조용한 은둔의 길을 택했습니다. 내 인생의 전반전이 풍패 휩쓸린 시간이었다면 후반전은 나를 정리하고 완성하는 시간으로 삼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유배지에서 돌아온 정약용은 차가운 학자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겐 유배지에서 받은 아주 특별한 선물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부인 홍씨가 보낸 분홍색 치마였습니다. 시집 올 때 입었던 그 고운 치마가 30년 세월에 빛이 바랜 채 유배지로 전달된 것이죠. 정약용은 그 낡은 치마를 차마 버리지 못하고 가위로 잘라 작은 서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두 아들에게 전하는 삶의 가르침을 적었죠.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하피첩입니다. 부지런함과 검소함, 이 두 글자는 평생 써도 다 닳지 않는 보물이다. 그는 자식들에게 돈이나 땅을 물려주는 대신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를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패족이 된 집안에서도 자식들이 당당하게 살기를 바랐던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이 그 빛바랜 천 조각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겁니다. 정약용은 죽음을 앞두고 아주 독특한 기록을 남깁니다. 바로 자신의 일생을 스스로 기록한 차기인 자찬 묘지명입니다. 보통 묘지명은 남이 미화해서 써주는 법인데 그는 직접 펜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 글에 자신의 성공뿐만 아니라 실수와 아픔까지도 가감없이 적었습니다. 나는 이런 고난을 겪었으며 이런 책을 남겼다. 비록 세상에 쓰이지는 못했으나 내 책들은 후세에 쓰일 것이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매듭짓는 이 용기, 오늘날로 치면 가장 완벽한 엔딩 노트를 작성하신 셈이죠. 선생의 마지막은 정말 한 편의 영화 같습니다. 1836년 2월 22일, 이날은 선생과 부인 홍씨가 결혼한 지 정확히 60년이 되는 회홀례 날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시대 일반 백성들의 평균 수명이 40세가 채 되지 않았고 왕들조차 평균 47세 정도를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 부부가 모두 70세를 훌쩍 넘겨 결혼 60주년을 맞이한다는 건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기적 같은 축복이었습니다. 온 가족과 제자들이 모여 축제를 준비하며 마당이 북적이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날 아침 선생은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60년 전 부부가 된 바로 그날에 75세의 일기로 평화롭게 생을 마친 겁니다. 마치 나는 이제 할 일을 다 마쳤으니 이 행복한 순간에 기쁘게 가겠다고 세상에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잘 죽는다는 것, 즉 웰다잉은 결국 잘 살았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선생은 마지막 몸짓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정약용 선생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은 인생을 마무리하는 기술입니다. 많은 분이 은퇴 후 나이가 들면 이제 내 역할은 끝났다고 한탄하시지만 정약용을 보세요. 그는 유배지에서 돌아온 뒤의 시간을 나를 완성하는 가장 빛나는 시간으로 썼습니다. 우리의 노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자식이 얼마나 성공했는지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를 고민하고 기록하는 시간. 그게 바로 현대판 여유당의 정신입니다. 지금까지 5부에 걸쳐 정약용 선생의 파란만장한 공적인 삶을 함께 보았습니다. 선생은 우리에게 온몸으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를 버릴 수는 있어도 네가 너 스스로를 버리지 않는다면 인생에 실패란 없다고요. 오늘 밤 거울 속의 내게 참 고생 많았다. 너 정도면 참 잘 살고 있다고 따뜻한 한마디 건네주세요. 정약용 선생이 고단한 삶 속에서도 자신을 다독였던 그 마음으로 말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동안 본편에서 다 하지 못했던 선생의 인간적인 면모와 흥미로운 사생활을 담은 외전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 여긴이 더 깊은 지혜를 찾아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역사의 인물 여긴이었습니다.